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적인 걸 좀 오랜만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할로우 바디와 코어와 핸드스탠드 간의 상관관계를 묶어서 개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초창기의 영상에서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처음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던 때라서 지금 와서 다시 좀 더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 말을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번 영상에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개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로우 바디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로우 바디라고 하면 그냥 이제 누워서 상체를 살짝 동그랗게 말고 다리를 띄워서 버티는 동작을 생각하시는데, 그걸 할로우 바디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할로우 바디는 사실 그 동작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적인 걸로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로우 바디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단순하게 대답을 하자면 기계 체조에서 요구하는 신체 정렬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로우 바디 훈련을 기초 훈련으로 쓰는 이유는 체조의 모든 동작은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를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신체 정렬을 유지할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로우 바디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봅니다. 하나는 앞서 말했던 개념으로서의 할로우 바디,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할로우 바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할로우 바디라는 동작은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후자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렬이 중요한 이유는 정렬이 깨지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신체 전반에 전달되는 힘의 텐션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몸통에서 멀어지는 신체 기관들의 부하가 강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 부위의 어떤 인대나 힘줄에 너무 크게 무리가 가게 되고 부상의 위험도가 점점 올라가고, 동시에 아름답고 정확한 자세와도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운동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몸을 둥글게 말고 버티고 있는, 누워서 버티고 있는 이 동작도 할로우 바디라고 할 수 있지만, 플랭크를 할 때나 백레버를 할 때나 프론트 레버를 할 때나 이런 상황에서도 할로우 바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로우 바디는 하나의 개념적인 걸로 일단은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코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마다 코어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코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코어 근육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코어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코어가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저는 그 말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든 신체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어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든 신체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코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코어 근육이라고, 코어 머슬, 코어 근육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그 코어라는 거에 영향을 주는 근육은 한두 가지의 근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안다고 해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코어 근육이 뭔지를 알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발달시킬 것이냐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순 명료한 개념을 머리에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능력이라는 개념을 어떤 상황에서든 신체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지고 계셔야 하고,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내가 코어를 강하게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잡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결국에는 앞서 말한 할로우 바디와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로우 바디 훈련이 코어 훈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이제 좀 연결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개념적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이 사람들이 저의 말에 혼동을 느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초창기 영상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초훈련이 중요하다. 이 기초훈련에서 쓰인 동작 원리나 뭐 패턴, 자세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도 그대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실제로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기반을 하는데요. 보다 더 쉬운 동작에서 완벽하게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려운 동작으로 갈수록 정확한 자세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자세란 역학적으로 힘을 효율적으로 쓰고 정렬을 잘 유지한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은 아주 정확한 할로우 바디 자세를 핸드스탠드나 또는 다른 기술적인 동작에 있어서도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되냐, 이 지점이거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스탠드처럼 완성된 자세로 갈수록 점점 동작은 복잡해지고 그 자세에서 요구하는 요소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로 설 때는 밀고 있는 힘, 스트렝스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일자로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집중도 해야 되고, 또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그 집중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요소를 채워가면서 동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훈련에서 썼던 그 100% 완벽한 동작으로 수행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동작에서 그 동작을 유지하려면 기초에서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자세가 어느 정도 수준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쉬운 동작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에서 완벽하게 자세를 만들어 놔야 실제로 어떤 기술 동작을 펼쳤을 때 정렬이 약간은 깨지더라도 충분히 정확한 자세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범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확한 동작이라는 거는 어떤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셔야지, 완벽하게 이상적인 한 가지 지점을 두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할로바디 기초훈련의 자세를 100% 핸드스탠드로 끌어올 수 없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회원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데 약간은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그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범위 안에 있으시면 제가 막 크게 지적하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허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힘도 붙고 감각도 늘고 패턴에 적응하면서 점차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허용 범위 밖에서 있게 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강도를 낮추거나 뭐 동작의 난이도 자체를 낮춘다거나 뒤로 돌아간다거나 뭐 혹은 다른 과정을 우회해서 간다거나 이렇게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로우 바디와 코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훈련을 하실 때, 동작을 만들어 가실 때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한 가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경직된 사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막 완벽한 어떤 것이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 수정해 나가면서 점차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지, 막 그렇게 막 탁 갇혀가지고 이게 정답이야, 이거 아니면은 다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그러면은 훈련의 방향이 이게 다양해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정체돼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허용된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약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할로우 바디와 핸드스탠드 자세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유연한 사고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항상 그리고 이론적인 것과 실전적인 것에 대한 괴리는 언제나 존재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다만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쓸데없이 지식만 많이 쌓는다고 해서 뭐 좋은 핸드스탠드 자세를 만들 수 있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만 인지하고 그 다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연습, 그리고 긴 호흡, 긴 시간을 두고 쭉 꾸준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게 상식적인 얘기고, 드라마틱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